엔스로픽의 AI 비서 클로우드가 아주 중대한 발표를 했습니다. 바로 광고를 싣지 않겠다는 건데요. 이건 그냥 단순한 정책이 아니라 여러분의 생각하는 공간을 지키겠다는 약속 같은 겁니다. 자, 오늘 바로 이 결정이 왜 AI의 미래에 정말 중요한지 그 속사정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엔스로틱이 뭐라고 했냐면요. 광고에 좋은 자리는 많습니다. 하지만 클로드와의 대화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정말 단호하죠? 이 한 문장에 자신들의 철학을 그냥 꽉 눌러 담은 거예요. 아니요, 근데 광고가 없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냐고요? 이 결정이 왜 중요한지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우리가 AI랑 대화하는 게 그냥 인터넷 검색하는 거랑은 근본적으로 어떻게 다른지부터 알아야 해요. 네, 바로 이 지점에서 모든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자, 이걸 한번 보세요. 왼쪽의 웹 검색은 뭐랄까, 수많은 정보의 소음 속에서 내가 원하는 딱 하나의 정보를 콕 집어내는 그런 느낌이죠. 그런데 오른쪽의 AI 대화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건 그냥 정보를 찾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이나 개인적인 상황, 그 맥락까지 공유하면서 함께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딱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이어지는 대화, 하나의 여정이라는 거죠. 그리고 놀랍게도 실제로 사용자들은 클로드를 바로 그렇게 쓰고 있다는 게 밝혀졌어요. 그냥 오늘 날씨 어때? 이런 걸 묻는 게 아니라 아주 민감한 개인적인 고민을 털어놓기도 하고 복잡한 코딩 문제를 같이 풀기도 하고요. 마치 정말 믿을 수 있는 똑똑한 조언자 한 명을 옆에 둔 것처럼 말이죠. 자,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신뢰를 바탕으로 한 대화 공간에 만약 광고라는 전혀 다른 목적을 가진 존재가 불쑥 끼어든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부터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AI의 대답이 과연 순수하게 나를 위한 걸까? 아니면 저 뒤에 있는 광고주를 위한 걸까? 이런 의심이 드는 순간 모든 게 무너질 수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주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AI한테 이렇게 털어놨다고 한번 상상해보세요. 아, 요즘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가 잠을 잘 못 자겠어. 자, 이럴 때 AI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왼쪽을 보면요. 광고가 없는 AI는 오직 여러분의 문제 해결에만 집중합니다. 스트레스가 원인일까요? 아니면 혹시 수면 환경에 문제가 있을까요? 이렇게 근본적인 원인을 파고들죠. 하지만 오른쪽에선 AI 머릿속에 또 다른 계산이 들어갑니다. 바로 어떻게 하면 이걸 거래로 연결시킬까 하는 거죠. AI는 이제 여러분과 광고주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게 되는 거예요. 그 길은 더 이상 여러분만을 위한 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의 핵심은 바로 신뢰입니다. 신뢰. 내가 이 AI를 믿고 내 속내기를 털어놓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죠. 사용자는 AI가 정말 나를 돕고 있는 건지 아니면 슬쩍 뭔가를 팔아먹으려고 대화를 유도하는 건지 이런 걸 의심할 필요가 전혀 없어야 합니다. 이 신뢰가 무너지면 AI는 그냥 말하는 광고판에 불과하겠죠. 광고가 껴드는 바로 그 순간부터 AI의 목표가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가장 유용한 답변을 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당신을 더 오래 붙잡아두고 뭔가를 클릭하게 만드는 것이 목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집중력과 생각의 흐름은 방해받고 그 고요했던 생각의 공간은 시끄러운 상업적 소음으로 가득 차게 되겠죠. 자, 그럼 이런 질문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죠. 아니, 광고 없이 도대체 어떻게 돈을 벌겠다는 거지? 좋은 질문입니다. 엔스로픽은 아주 명확하고 자신 있는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모델은요, 아주 간단하고 투명합니다. 기업 고객들을 위한 계약, 그리고 개인 사용자들을 위한 유료 구독 서비스. 딱 이거예요. 이 도구가 정말 가치 있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직접 비용을 지불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클로드의 유일한 목표는 오직 하나. 고객에게 최고의 가치를 제공해서 만족시키는 것. 딱 그거 하나뿐인 거죠. 아, 그렇다고 해서 클로드가 뭐 쇼핑이나 예약 같은 걸 전혀 안 도와준다는 뜻은 아니에요. 핵심은 이거예요. AI가 여러분한테 뭔가를 팔려고 먼저 말을 거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필요할 때 AI를 도구로 쓰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통제권, 모든 주도권이 언제나 여러분에게 있다는 겁니다. 이 원칙은 아주 명확합니다. 이건 마치 여러분이 아주 유능한 개인 비서한테 이봐요, 러닝화 좀 알아봐줘요 라고 먼저 일을 시키는 것과 똑같아요. 비서가 갑자기 불쑥 사무실에 들어와서 고객님 이 신발 어떠세요? 라고 영업하는 일은 없어야 하잖아요. 모든 상업적인 활동은 반드시 여러분의 요청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바로 이 원칙 하나 때문에 클로드는 여러분이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비교하든
아니면 저녁 먹을 맛집을 찾든 다른 누구의 이익도 아닌 오직 여러분에게 가장 유리하고 가장 객관적인 최적의 답변을 주는 데만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 모든 원칙들이 모여서 결국 하나의 아주 크고 멋진 비전을 만들어냅니다. 과연 AI는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할까요?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주 잘 만들어진 손에 착 감기는 도구를 집어드는 느낌이요. 여러분이 아끼는 만년필 같은 거요. 아니면 새하얀 노트를 탁 펼쳤을 때의 그 고요함, 어떤 방해도 없이 오직 여러분의 생각만을 기다리는 그 순간을요. 또는 복잡한 문제를 풀기 위해 깨끗한 칠판 앞에 딱 섰을 때 그 집중력 어떠세요? 이 훌륭한 생격의 도구들, 여기에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맞아요. 그 어디에도 광고는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어떤 방해도 없죠. 엔트로픽이 하고 싶은 말은 아주 간단하고 강력합니다. 클로드도 바로 그렇게 그 위대한 도구들처럼 작동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의 생각을 위한 순수하고 강력한 도구, 바로 그거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수많은 디지털 도구들 속에서 여러분에게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도구는 과연 어떤 모습인가요?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그 도구는 과연 누구를 위해 일하고 있을까요?